안녕하십니까. 작가 이태화입니다. 유명한 일화죠. 각종 강연이나 책에서 소개되곤 합니다. 조금씩 각색되곤 합니다만 대충 고이지 않아 이렇습니다.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있는 피카소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요청합니다. 비용을 지불할 테니 그림 하나를 그려달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피카소는 한 냅킨을 꺼내서 스케치를 한 뒤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요구합니다. 놀란 상대는 말하죠. 아니, 30초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러자 피카소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일화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일화에서 가장 크게 얻는 교훈은 누적입니다. 짧은 시간 그린 그림에 수천만 원을 이야기할 수 있기까지, 우리가 아는 피카소가 되기까지 그가 공들여 쌓아온 연습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냥 피카소가 된 게 아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피카소가 되기까지의 과정보다는 인정받고 유명세를 떨치는 결과만 바라보곤 합니다. 이런 현상은 흔히 마음 공부라 부르는 내적 수행의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기존의 강박적 노력이나 자기개발, 사회 문화의 한계를 느끼고 마음 공부라 부르는 작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상을 하고 영성이라 부르는 분야의 책을 읽고 끌어당긴 주문을 외우고 정화 작업을 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동서양의 수행법을 실천하고 각자의 여정에 따라 그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기존과는 다른 삶을 위해 내린 선택이란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강박적 무언가가 주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시작한 일이어서일까요? 새롭게 시작한 마음 공부가 삶을 기적적으로, 즉 아무런 과정 없이 결과만 쏙 하고 가져다 주길 기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각종 책이나 사례를 보면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가 있거든요. 기존과 달리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함을 얻고 상식을 벗어난 성공을 이루고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 현대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한 질병을 고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결과들이 아무런 과정이 없이 나왔을까요? 물론 각 작업에서 다루는 차원, 영역, 필드가 상식이라 부르는 것들과 다른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누적의 작용 역시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그 작용을 알지 못해서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 공부라는 게 대중적이지 않은 분야지만 그나마 이 안에서 유명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세도나 메소드로 유명한 레스터 레븐슨을 보며 다들 삶의 모든 저항과 아픔을 자유롭게 흘려보내고 궁극의 자유를 얻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가 자신의 근본적인 질문을 잡고 얼마나 집중적으로 탐구했는지는 쉽게 간과합니다. 그의 3개월이 과연 일반적인 3개월과 같았을까요? 될 일은 된다의 저자 마이클 싱어를 보며 그냥 삶에 내맡기면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알아서 다 잘 되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그런 존재의 상태가 되기까지 그가 한 수행의 과정은 주목받지 못하죠. 임사체험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진 아니타 무르자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임사체험과 삶의 변화라는 기적에만 초점을 두지 임사체험이 있기 전에 실제로 그가 성장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어떤 경험을 쌓아왔고 이후 어떤 전문적인 교육 활동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물론 마케팅 차원에서 혹은 스토리텔링을 위해 부각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정 없이 결과만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도 모두 무언가 차곡차곡 쌓아온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그걸 삶의 경험이든 학습 효과든 신경망의 연결이든 주파수든 무엇으로 보든 말이죠. 그러니 일단 차곡차곡 쌓고 볼 일입니다. 당장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결과가 없더라도 일상에서 다져놓은 누적은 언젠가 감각적인 현실에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 열어놓되 아무것도 없이 결과만 취하라는 기대와 욕심은 내려두시길 바랍니다. 결핍의 마음과 에너지, 피해자의 존재 상태에서는 아무리 끌어당김을 외친들 그런 현실만 끌어당겨질 뿐입니다. 내면의 작업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의식과 관점을 확장해야겠으나 이 역시 누적이라는 과정을 통해 펼쳐집니다. 저 역시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갭이나 훨씬 앞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남과의 비교, 그로 인해 요동치는 마음을 수시로 만나지만 지금의 생각과 함께 순간순간을 쌓아가는데 다시 집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써놨던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 말고 가다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자. 아니, 어느 것도 두려워 말고 그저 끝만 놓지 말자고 스스로 다독이자.
이미 굴러가고 있는 공을 굴리는 데는 작은 힘이면 되지만 멈춰있는 공을 굴리는 데는 큰 힘이 필요하다. 매사엔 관성이 적용된다. 계속 그 흐름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분명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임계점을 만날 수 있다. 그 순간 새로운 자신을 만남과 동시에 자신의 지난 노력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